네, 한국 축구의 레전드죠.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젖힌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의 활약상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가면 박지성 선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그만큼 한국 축구 씬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정말 영웅이죠.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가 오늘 낮에 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그런 좀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이 자리에서 현장에 찾아온 기자들하고 좀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당히 다양한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얘기들이 깊이가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고 너무 고맙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팀 감독 선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부분, 축구인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이 부분에 좀 가벼운 질문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박지성 디렉터가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슬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한 입장에서 아직도 축구라는 분야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축구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아프다. 슬픔을 넘어서 마음이 상당히 아픈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슬픈지, 어떤 부분이 슬픈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좀 아쉬움이 큰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결과 나온 선택,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좀 파국으로 가는 요게 슬픈지 그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약간 다른 얘기를 했죠. 좀 더 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지금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가 상당히 변했고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변해갈 거란 기대가 축구판에 있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기분이 든다. 굉장히 좀 센 워딩을 썼고요. 그러면서 박지성 디렉터의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이하는 축구인들이 다 가슴이 아플 거다 자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했어요.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상황에서 명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라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문제냐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얼마나 고민을 해왔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감독 선임만이 아니라 이 부분. 협회에서 일한다는 게 누구한테나 의미가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다.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핵심입니다. 협회 안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박지성 디렉터의 경험이 있죠.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책임자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박지성 그 유소년 담당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축구계에 젊고 근데 여러분 사실 박주호, 박지성 이런 분들도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30대 후반 젊지 않아요. 한창 협회에서 이런 분들이 책임감 있게 좀 실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만한 축구인들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 방송을 주로 많이 하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분들을 제가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예로부터 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커리어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2000년 월드컵 이후로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인맥, 현대 축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협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겨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이미 그러니까 책임자 자리, 권한이 있는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은 앉히지 않아요. 더 이상 어리지 않잖아요. 박지성이 뭐가 어립니까? 박주호가 뭐가 어립니까?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위원장 내지는 이사 뭐 그 윗자리를 갖고 책임감 있게 결정권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만약에
박주호가 그 전력강화위원장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 총괄 이사나 기술 이사나 아니면 뭐 협회에서 그 협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언어가 안 됩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인맥이 없습니까? 지금 도르트문트 초청받아가지고 유로 요즘 위천사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직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밑에 누구를 쓰거나 이런 거 없이 일을 진행을 했다면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행을 원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회에서 일하는 게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 축구협회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축구협회장은 큰 책임이 있고, 이거를 정말 바꿀 수 있게끔 본인이 물러나든 아니면은 그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 어떻게든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멘트가 기사에서 메인으로 뽑기는 어려운 말일 수 있어도 이번 그 문답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박지성 디렉터가 제가 내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막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과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걸 좀 말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부분 다들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재 나온 얘기들로만 봤을 때 지금 이런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납득을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더 이제 박지성 디렉터 걱정하는 거는 더 큰 문제는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을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번에 박지성 디렉터가 할 말 다 했습니다. 네. 그 뒤에 가면 더 센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하는 거죠. 여기서 멈춰서 한국 축구가 끝나는 거를 바라볼 수 없는데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박지성이 생각하는 대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했던 얘기 약간 이거는 좀 요약이죠.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답이다. 결국 진실을 알아야 해결책을 가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미 대한축구협회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사실을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박지성 디렉터. 네. 절차를 밟아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장 사실을 말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이거 핵심이죠. 네. 절차를 밟아서 감독 선임하겠다는 약속.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회장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한 거예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사실에 입각해서 일을 진행하고 사실에 입각한다고 결과가 좋을 수만 없다 하더라도 하지만 적어도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한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쌓이는 거니까. 예.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박주호 선수 발언에 협회가 징계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박지성 위원이 굉장히 후배를 아끼는 마음과 함께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좀 뼈아픈 얘기.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 전력강화위원회 기간 내내 박주호 위원이 상당히 많은 무력감을 느꼈겠구나. 공감의 정신. 예. 본인도 아마 협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의견이 회의에서 100%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얘기했던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왜 있었나, 이런 무력감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했던 얘기랑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의욕을 갖고 협회에 들어가도 그 의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커녕 안에서 아예 그냥 없었던 것처럼 돼버린 이런 상황들. 능력 가진 사람들이 어디 이 조직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뼈아프고 이게 제게 핵심입니다. 이 단어가. 어휘도 어휘력도 박지성 의원이 좋아요. 네.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도 결국에 그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올바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영입한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 이거는 진짜 무슨 컬럼입니다. 컬럼. 그렇게 좋은 인재들 영입을 해도 결국 재물로 써버린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감독들은 감독대로 총알바지 만들고 김판곤 잘하고 있었는데 김판곤 왜 다 이게 김판곤이 잘한 걸로 되냐. 아웃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굉장히 핵심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 뒤에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K리그 종사자, 전북현대 디렉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약간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표팀 감독을 떠나서 어떤 감독이든 새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는 기대감을 안고 시작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날지 안 날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감독 선임을 한 뒤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축구계에 과연 있었냐? 과거에 봐도 이런 정도는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 이 체제를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를 했고, 그 협회 규정이 사라져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축구,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확합니다. 명확한 인식이에요. 한국 축구의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가 지금 대표팀의 위기가 아니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게 더 큰 문제다. 그게 문제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홍명보 감독하고 이제 통화했냐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혀 얘기를 나눈 게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거고 그 해결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시를 해야 된다.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영향을 떠나서 유소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전드들은 다 유소년 걱정해요. 지금 성인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유소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걱정하잖아요. 예,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선수들에 대한 심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박지성 디렉터가 차기 감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가 좀 내비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너무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진 않았고, 다만 선수들이 얼만큼 당황하고 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5개월이라는 선임 작업 동안 국내파 감독이 된다는 상황이 언급이 될 때마다 여론이 안 좋았고 여론 그 보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분명 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외국인 감독 기다렸을 거란 얘기죠. 당연히 외국인 감독이 되겠구나 이번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파 감독이 선임이 됐다는 건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자, 정리해 봅시다. 선수들하고 얘기는 해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선수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과 비슷한 커리어, 비슷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온 현역 전직 선수들은 국내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해외 지도자들과 일을 했을 때와 국내 지도자들과 일을 했을 때 훈련법부터 이 훈련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이게 전술적으로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과정까지 아직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는 분명 박지성 디렉터가 다들 아시다시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선수들이 국내파 감독이 선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다.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선수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그 결과 받아들이면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고 저는 선수들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얘기한다는 걸로 저는 좀 읽히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어쨌든 선수는 말 안 할 거고 선수는 누가 감독이어도 묵묵히 자기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선수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앞으로 협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거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추가 질문을 기자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진행자가 약간 좀 딱 봐도 얘기가 세니까 진행자가 제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박지성 디렉터가 이때 너무 멋있었어요. 질문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건 오늘 맘먹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협회장 얘기였어요. 협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 회장부터 또 협회의 어떤 지도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 결국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지 않았나. 클린스만 아웃되고 아시안컵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지 않았나. 그 상황에서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선임을 한다는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팬들에게 기대를 심어줬고 약간 좀 흥분되네요. 결국 그러지 못했다는 게 팬들한테도 충격이지만 협회 내에서도 상당히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체계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모든 걸 새롭게 하나부터 쌓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 모든 걸 하나부터 쌓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 굉장히 워딩이 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협회장 사퇴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진행자분이 이해가 가죠. 박지성 지켜야 되니까 말 돌리려고 하는데 박지성 디렉터 이제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본인이 사퇴하지 않았을 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내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외부의 압력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회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요 말을 합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그만둬야 됐을 때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재확립시키고 신뢰를 심어줄지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말을 좀 돌려서 우아하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 상황에서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 회장이 물러나가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홍명보 감독 체제 대표팀에 대한 얘기가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새 감독이 왔을 때 기대감, 선수들의 기대 심리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이 대부분인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처음이라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모르겠다. 더군다나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과가 가정을 이기는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임이 돼도 결과가 좋으면 위험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는 너무나도 커서 여파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감독 선임 번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사리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다.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박지성 디렉터가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게 문제 핵심에 대해 언급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거 외국인 감독과 함께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외국인 감독을 찾지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답을 합니다. 그건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일인데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 싶은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다.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 선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거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좀 많이 알려진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기자분이 오히려 이제 상황이 너무 말을 세게 많이 하니까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길게 얘기를 해주신 거냐 하니까 박지성 디렉터가 이렇게 약간 좀 숨을 고르면서 네, 그렇죠.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갖고 있는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존멋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축구계 일하면서 언론을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아예 한국 축구를 배제한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 거란 기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아닙니다. 박지성의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생각은 전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한마디 이런 사단이 난 것에 대해서 박지성 의원의 말입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미안하죠.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꼭 축구를 했던 사람이 그런 일을 맡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이 시기에 그걸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행정적인 이런 상황이 축구인들뿐만 아니라 팬들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 네. 굉장히 팬들에게도 공감을 100% 하면서 본인이 그 한국 축구 레전드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때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거 그 영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고맙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사실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맘 먹고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예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생각도 정리를 좀 했고 질문이 나오는데 절대 피하거나 뭐 돌리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정말 저는 한국 축구의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박주호 선수 영상 처음 올라왔을 때 제가 여러분 이거 한국 축구사의 아주 역사적인 영상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하나 추가합니다 이거. 네, 그 JTBC에서 아마 유일하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멋있고요. 아 진짜 정말 네. 그래서 본인의 말이 바뀔 거란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박주호, 뭐 이영표 이런 분들 많이 얘기했고, 그분들 다 이제 축구 뭐랄까 이게 협회에 또 어떻게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저는 힘이 있는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서 그냥 밀고 나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채용비리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네, 주목을 해봐야 되는 오늘 박지성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너무도 고맙고 진짜 네, 박지성 존경합니다.